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컬러의 지금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은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를 나누는 기준을 저희가 활용을 해볼 거예요. 메인 컬러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톤과 컬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컬러이고요. 서브 컬러는 메인 컬러라든지 배경과 어우러져서 나머지 컬러들을 조금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조연 역할을 하는 컬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인 컬러, 서브 컬러, 그 다음에 포인트 컬러가 있었죠. 세 가지의 역할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예제를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자, 시작할게요. 자, 제가 좀 오래된 포스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이 지금 메인은 평범하게, 서브는 비범하게 라고 되어 있죠. 일단 메인 컬러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메인 컬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메인 컬러를 좀 평범하게 갈 경우에는 서브 컬러에서 좀 뒤통수를 치듯이 예상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그런 컬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는 그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잔상이라든지 동시대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된다면 서브 컬러를 조금 특이하게 사용을 하시더라도 어색한 거 없이 연출이 가능하실 거예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메인 컬러라는 건 뭐냐면 누가 봐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컬러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만약에 내가 공포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을 그림을 그린다거나 공포물을 제작을 한다거나 디자인을 했을 때 보통 공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스터에 사용되는 컬러들이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둡고 푸르딩딩한 아니면 붉은색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좀 명도가 낮고 또 좀 음침해 보이는 그런 컬러들을 사용해요. 메인 컬러 자체가. 이런 것들이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메인 컬러예요. 그러니까 이 컨셉에 맞춰서 컬러를 고를 때 그 컨셉이 좀 뚜렷한 컬러들 있죠. 누가 봐도 이거는 공포물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메인 컬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달콤한 디저트 가게에 어떤 포스터라든지 홍보물을 위한 그림을 그린다고 쳤을 때 달콤해 보이는 그런 컬러를 쓰실 수가 있겠죠. 파스텔 톤의 하늘색이라던가 핑크색이라던가 좀 난색이라든지 밝아 보이는 그런 컬러들을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그것 역시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메인 컬러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공감을 얻어내는 만큼 평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서브 컬러가 어떻게 되면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도 답에 크게 벗어나지 않되 색다른 느낌을 주고자 한다면 컨셉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을 일단 잡아둬라. 그리고 서브에서 색다른 느낌을 실어줄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하라 라고 적혀 있어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림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조차도 화장을 할 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또 컨셉을 잡으실 때 좀 과감하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모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진 않습니다. 위험 부담이 크죠. 대신에 신선하기도 하고 잘만 보여준다면 좀 컨셉에 맞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효과도 같이 갖출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도 물론 그렇게 최신 포스터는 아니지만 임창정이 옛날에 찍었던 행복한 장의사라는 포스터예요. 장의사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제목부터 영화 자체가 좀 특이하죠. 저도 이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행복한 장의사, 장의사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좀 침체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어둡고 좀 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장의사가 뭐하는 직업이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수습을 하고 또 이제 관에 넣기 전에 원래 살아생전에 있었던 모습으로 복원을 해주는, 화장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시체를 처리하는 직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장의사 앞에 지금 형용사가 붙었죠. 행복한 장의사. 그리고 이제 장의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인데 행복한 장의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대비가 되는 단어가 아닐 수 없거든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저는 첫 번째로 검정색이라는 컬러가 떠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감할 만한 컬러의 색상은 메인 컬러로는 보통 죽음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검은색이 나오거든요. 죽음, 뭐 아니면 피를 떠올리는 빨간색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장르가 행복한 장의사보다는 뭐 그냥 장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공포물처럼. 근데 이제 행복한 장의사라고 했기 때문에 좀 밝게 간 것도 있어요. 메인 컬러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같으세요? 노란색이 만연하죠. 노란색의 의미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인가 저희가 이제 컬러의 상징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행복과 희망 이런 것들이 있었죠. 행복과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포스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리고 배우가 임창정이라서는 아니지만 왠지 휴머니즘과 함께 코미디가 가미가 된 영화라는 것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의사라는 그런 무거운 컨셉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메인 컬러 자체를 따뜻한 노란색으로 지금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좀 실험적인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고,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이 굉장히 넓은 공간 자체를 또 컬러로만 다 채웠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4가지 포스터에 공통점이 있어요. 컬러가 뚜렷하게 보이는 포스터라는 겁니다. 첫 번째 포스터는 핑크색이 돌고요. 두 번째는 녹색, 세 번째는 노란색, 네 번째는 푸른색이에요. 이렇게 메인 컬러가 뚜렷하지만 그 메인 컬러 자체가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좀 눈에 띈다거나 아니면 주제랑 어떻게 보면 조금 동떨어질 수 있고 그런 컬러들을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색을 하실 때 메인 컬러나 서브 컬러나 포인트 컬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색을 하실 때 일단은 처음에는 메인 컬러라든지 컬러를 아무거나 하나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그 정해둔 컨셉의 느낌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저것 많은 색을 첨가를 하고 또 계속 더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넣고 싶은 컬러를 있는 대로 일단 다 넣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컬러가 가장 느낌이 좋은지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있는 대로 다 집어넣고 보면은 어떤 거를 남기고 어떤 거를 빼야 되는지 판단이 가실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빼는 방법으로 그 컬러의 개수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패키지 디자인 얘기를 했을 때 컬러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개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넣고 싶다고 해서 다 넣으면 조잡해진다고.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개수를 정하고 딱 5개면 5개? 이렇게 쓰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떤 느낌을 정했다 하면은 그 느낌에 맞는 컬러를 내가 하나 뽑고 그리고 그 컬러의 느낌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여러 가지를 펼쳐보는 거예요. 여러 색들. 그리고 나서 괜찮은 것들 위주로 뽑고 뽑아서 빼고 하면서 이제 개수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일단 처음부터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일러스트라든지 사진의 형태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컬러 조합 자체만 먼저 구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컬러가 조금 결정이 된 다음에 대입해야 되는 면적에 이리저리 넣어서 보는 거죠. 사실은 컬러 배색을 할 때 어려운 이유는 조금만 톤이 달라지더라도 또는 조금의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또 면적이 달라져도 굉장히 다른 느낌이 줘요. 그래서 이제 정해둔 컬러 안에서 이리저리 계속 위치나 배치를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좋은 느낌을 주는 거 위주로 뽑아내는 거죠. 레이아웃이라고 했을 때 이 레이아웃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랑 텍스트,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나 사진과 글자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디자인 자체를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전체적인 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일단 생각을 하지 않고 색상 간의 조합을 먼저 구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배색을 하셨을 때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같은 느낌은 배제하시는 것이 상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위쪽에 웹사이트 3가지를 올려두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 사이트 전부 다 다른 사이트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분이 힘들죠. 똑같은 사이트 같아 보여요, 제 눈에도. 왜 그럴까요? 느낌이 너무 비슷해. 분명히 사용한 색깔들이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요. 레이아웃도 다르고 근데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배색이 비슷하고 톤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것이 무난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경쟁 제품과 동일한 느낌으로 컬러를 설정을 해서 묻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대세를 따라서 안전하게 가는 거죠. 대신에 구별되는 걸 포기하는 거고요. 조금의 용기를 내서 차별화를 지향을 한 다음에 독보성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대세를 따라갈 것인가인데 너무 또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새 장의 웹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글자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뷰티 관련 또 여성들이 많이 찾는 그런 피부 관리샵이라던가 피부과라던가 뭐 성형외과 미용 쪽으로 지금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정답이에요. 근데 사이트가 만약에 요즘은 화이트도 많죠. 저런 피부과라든지 뭐
성형 시술하는 그런 사이트들 들어가면 대부분 화이트거나 간혹 가다가 블랙과 골드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핑크톤 또 핑크 바이올렛 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보라색이 여성스럽고 우아하며 고급스럽고 또 아름답고 신비로운 미의 상징의 컬러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딱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좀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고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를 고객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컬러를 쓰는 게 사실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차별화를 뒀을 경우에 막 엉뚱하게 이제 피부과 사이트인데 쨍쨍한 노란색을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좀 이거 뭐지? 해킹당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 내가 정하는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컬러를 배색하는 것이 센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사실 주제나 컨셉트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디자인이라든지 같은 컬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비슷해질 수는 있겠죠. 디자이너가 엄청 많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고, 하지만 주제나 컨셉트가 같다고 해서 꼭 동일한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디자인은 자신의 경험이 녹아나고 독특한 감성이 묻어나는 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 본인이 본인 작품을 보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감동을 할 수 있어야지 클라이언트, 즉 디자인을 의뢰하는 의뢰자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그런 독창적인 이야기를 담은 컬러를 창조를 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덴티티라는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드렸을 텐데, 아이덴티티를 살리고 싶다면 좀 확실한 한 가지 색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코카콜라라고 했을 때 어떤 색깔이 떠오릅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의 글자 로고, 요거 두 가지 색깔밖에 안 떠올라요. 이 컬러 두 가지 가지고 예전에 콜라 선전을 할 때, 광고를 할 때 코카콜라에서 산타클로스를 내민 적도 있었어요. 왜냐? 흰색과 빨간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 북극곰이 코카콜라를 마시는데 북극곰이 산타 복장을 했어. 이런 캠페인도 했었습니다. 재미있는 광고로 이제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스토리가 담겨지는 거고요. 사람들은 빨간색과 흰색만 봤을 때 산타클로스다 라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컬러를 아예 내가 선점을 해서 그 상대의 기억을 사로잡게 되면은 컬러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사용하시는 카카오톡도 노란색 배경에 갈색 말풍선이죠. 노란색에 갈색의 그 색깔 배치만 보셔도 분명히 네모 두 개만 놔두더라도 카카오톡이라는 색깔 그 컨셉트가 계속 떠오르실 거예요. 왜냐면 그 컬러가 담고 있는 것 자체가 카카오톡이라는 거를 티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또 있을까? 한 가지 컬러가 확실한 디자인이 빨간색은 코카콜라, 마운틴듀는 녹색, 찾아보면 굉장히 많겠습니다. 서브웨이도 녹색인 노란색이랑. 또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로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해보지 않았지만 컬러라는 것 중에 로고 컬러를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로고의 컬러에 따라서 모든 디자인들이 다 컬러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로고가 박히는 모든 인쇄물이나 인테리어까지도, 로고가 박힌 브로셔, 팸플릿, 매장 인테리어,
웹사이트, 간판, 명함, 유니폼까지도 전부 다 로고에 의해서 컬러가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마트 3가지의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근처에서 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마트들인데, 최근에는 이마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죠. 편의점으로 아주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정말 마케팅 잘했어요. 자, 지금 보세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셋 다 대형마트거든요. 근데 홈플러스와 경쟁하고 있는 이마트는 사실 셋 중에 가장 차별성이 있는 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실 저랑 약간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마트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으로 쳤을 때는 홈플러스라든지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는 좀 신세대인 거죠. 근데 이렇게 눈에 띄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컬러가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 노란색에 검정색, 그리고 검정색 배경에 흰색 글자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봤을 때도 눈에 띄는, 그렇게 딱 눈에 띄는 주목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명시성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일반적인 마트에서 맨날 사용하던 그런 컬러를 이마트에서는 사용을 오히려 하지 않았어요. 아예 안 했어요. 또 웃긴 게 뭐냐면 롯데마트랑 홈플러스 로고로 봤을 때 너무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일단 레드를 쓰기 때문에 톤 차이가 물론 있죠. 홈플러스나 롯데마트가 사용하는 그 붉은색의 톤 차이는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의 그 기업의 크기가 왔다 갔다 하죠. 지금은 사실 뭐 홈플러스가 더 크다 작다라고는 안 하지만 롯데마트도 지금은 커지긴 했어요. 하지만 홈플러스가 그 조금 더 우리한테 대형마트의 저 로고로 인식이 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롯데마트가 홈플러스를 능가할 차별화된 마케팅을 구사하지 않는 한 이미 소비자들은 홈플러스를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저 레드가 머릿속에 먼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마트가 눈에 덜 띄는 거예요. 먼저 유명해지고 저 로고를 먼저 우리한테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먼저 컸기 때문에 롯데마트가 나중에 등장을 하면서 떠오르더라도, 더 커지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저 이미지를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그런 컬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마트는 정말 포지셔닝을 잘했죠. 딱 자기 위치를 독보적으로 차지를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단지라든지, 사실 우리는 마트의 그런 간판이나 단면적인 부분만 보지만, 저도 마트에서 일을 해본 적 있어요. 마트에서 뭐 계산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마트 쪽이랑 백화점 쪽이랑 디자인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모든 광고가 다 저 컬러를 따라가요. 건물 외벽에 걸리는 5m짜리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들한테 뿌리는 전단지나 조그만 쿠폰, 스티커, 장바구니, 그 다음에 그 카트에 붙여지는 뭐 조그만 라벨지라든지, 그리고 봉지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POP물들, 그리고 이제 TV 광고라든지 나머지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상품들까지도 전부 그 로고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톤을 저렇게 잡아버리면은 어떻게 디자인을 해도
전단지를 두 개 보잖아요. 홈플러스랑 롯데마트랑 또 하이마트까지 있지. 사실 지금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구분이 힘들어. 글자를 안 보면. 근데 이마트는 어때? 노란색에 검정색 확실하죠. 저런 것들은 정말 배색도 잘했지만 또 친근하게 다가가고 밝은 이미지까지 주고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화를 겁내지 않았고 용기를 내서 색상을 적게 썼는데 성공한 케이스죠. 반면에 비슷하게 가야지 괜찮은 분야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인데요. 빕스, 베니건스, 아웃백, TGI 프라이데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샐러드라든지 스파게티 또 스테이크 같은 비슷비슷한 메뉴로 경쟁을 해요. 또 피자헛이나 미스터 피자 이런 것도 그렇고 피자의 땅, 파파존스, 불고기 브라더스 전부 다 보면은 좀 세 가지 컬러로 집약이 됩니다. 레드랑 그린, 브라운 요거 세 가지. 레드, 그린, 브라운을 쓰시게 되면은 왠지 스테이크를 파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느낌을 줘요. 컬러만 봐도. 왜냐하면은 그 비슷한 동종업계들이 그런 컬러들을 계속 사용을 해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연관이 되고 통일된 느낌을 주는 것 때문이거든요. 이게 좋은 거는 일단 안전하고 공감을 살 수 있어요. 좀 뚜렷한 컨셉을 잡기는 좋아요. 우리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거를 고객한테 처음부터 내포를 하고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이게 앞에 제가 설명드린 마트랑 다른 점은 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컬러에서 느껴지는 마트라는 그 느낌이 뚜렷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트라고 해서 무조건 빨간색을 써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어 왔던 마트들의 로고들이 저거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스테이크하우스라든지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고기가 아니라 불에 구운 고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브라운이 들어가고 또 아웃백 스테이크라든지 빕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톤의 인테리어 또 이제 약간 나무 의자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더 전통적인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미지에서 연상이 되는 그런 브라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샐러드에서 느껴지는 녹색과 또 붉은 난색을 사용해서 음식을 판매한다는 뜻의 또 레드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사실 기존에 이런 브랜드들이 만약에 없었다고 해도 이렇게 했을 때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줬을 거예요. 하지만 또 비슷비슷한 외식 업체들이 소수의 컬러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우리 소비자의 인식에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도 알아두기는 하셔야 돼요.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핑크색으로 나왔어. 근데 그게 되게 맛있어가지고 히트를 쳤어. 그럼 괜찮겠지. 근데 만약에 히트를 못 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색을 저렇게 해가지고 마케팅을 했어요. 그건 망할 정도의 맛은 아니야. 그냥 그래. 그래도 중간은 합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저기는 스테이크하우스다 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컬러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피자집 배고프네. 네, 피자집의 이미지도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전부 다 비슷하죠. 물론 다른 거 하나 있어.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도 근데 이제 빨간색이 들어가긴 하네요. 파란색이 들어가서 그렇지 녹색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빨간색이 들어가요.
빨간색이 들어가는 거는 일단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난색이어가지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컬러고 또 눈에 띄기 때문에 산뜻하기 때문에 피자 같은 경우에 또 팬에 굽죠. 페퍼로니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기억을 사로잡는 컬러는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강한 것이 사실이에요. 처음엔 너무 튀고 이러면은 되게 가기는 확실하게 되는데 약간의 부담스러움이라든지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강렬하기 때문에. 그리고 호불호가 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다르게 디자인을 하고 싶다, 컬러링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했을 때 기존의 대중의 고정관념이라든지 기존 패턴과 좀 맞서 보는 용기는 필요해요. 인정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잘 선택됐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마트처럼요. 자, 여러분이 팬톤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모르셨다면 이젠 아셔야 됩니다. 올해의 팬톤 컬러 이런 것들을 이제 연말마다 저는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작년에 유행했던 컬러가 뭐였습니까? 작년에 코랄, 올해는 파란색이 유행을 했어요. 올해.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전부 다 시퍼렇게 염색을 하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한데 컬러 트렌드라는 거는 정말 무시 못합니다. 모든 인테리어, 헤어, 뷰티, 마케팅, 패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 팬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컬러를 연구하는 연구소예요. 팬톤은 10년치 연구를 다 해놓는 그런 아주 큰 회사인데 팬톤에서 색깔을 발표를 했을 때 전 세계가 그 색깔을 따라갈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자, 2008년 말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이죠. 2008년 말에 그 다음 해에 트렌드를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던 팬톤사의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09년 트렌드를 이미 몇 년 전에 분석을 했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측된 트렌드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왜냐?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터진 것만 봐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컬러라는 거는 트렌드의 첫 번째이거든요. 근데 트렌드라는 건 결국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파도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당연히 요동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비 심리라든지 그런 심리 상태 때문에도 컬러가 선호되는 컬러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사람들의 심리와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들을 내놓는 컬러 연구소가 팬톤인데 이렇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이건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예측을 해도 한순간에 이렇게 폐기 처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굳이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파악해야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한 자릿수지만 미래에 주목받을 트렌드를 적중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물론 있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장악을 하고도 남아요. 모든 시장을. 아시겠죠? 올해의 컬러 트렌드를 여러분들도 좀 알아보시고 팬톤사의 사이트에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컬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림을 그리실 때나 디자인을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